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직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는 하얼빈으로부터 긴급 전문 한 통이 날아들었다. 이토 공작은 오늘 아침 9시 하얼빈에 도착하여 플랫폼에서 한국인에 의해 권총으로 수발 피격. 생명이 가망 없음. 이토 공의 가해자 한국인은 현장에서 체포 취조 중. 석 달 전 한일 합방을 결정하고 극비리에 이를 추진 중이던 일본 정부. 사건의 진상과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9시 35분) 사건 발생 5분 뒤 외무대신의 답신이 하얼빈에 도착했다. 러시아 헌병대로 연행된 범인 인도에 관한 지시였다. 이토공을 저격한 흉도는 체포됐다고 보고했는데 사실인가? 흉도를 관동주에 호송할 경우 도망가지 못하도록 헌병 약간명을 파견하고 장춘까지 기차에 태우고자 하니 지역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하라. 닷새 뒤인 11월 1일 안중근은 일본에 의해 리슨으로 압송된다. 그것은 불법 행위였다. 일본은 안중근을 사법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 같은 날 일본 외무성은 사건의 진상과 범인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라지 정무국장을 리슨으로 밀파한다. 안중근을 사형에 처하는 문제는 중대하므로 정부의 바람이 있다면 조속히 지시를 내려주기 바란다. 일본은 안중근 재판에 국제법이 적용될 경우 사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 안중근이 살아있을 경우 그의 막대한 영향력을 우려했다.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므로 징악의 정신에 따라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구라지 정무국장은 본국의 지시에 따라 히라이시 고등법원장과 안중근의 형량을 미리 결정한다. 재판이 시작되기 2달 전인 1909년 12월 이미 안중근의 형량은 사형으로 결정돼 있었다.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안중근은 7일간의 재판 끝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43일 뒤인 3월 26일 처형됐다. 하르카니 오모 반리 엔세노 히토 지난 9월 5일 일본 센다이의 한 절에서는 조촐한 법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매년 9월 5일 안중근 의사의 탄신일을 기념해 열리는 것이다. 주진 사이토 스님은 83년부터 17년째 이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날은 약 300명의 일본인들이 참석했다. 이 절에는 안중근 숙모회가 조직돼 있다. 사이토 주주와 숙모회 회원들에 의해 시작된 이 법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사회에서 꽤 알려진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법당 맞은편에는 안중근 의사의 글을 새긴 비석이 서 있다. 숙모 회원들은 법회에 참가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이세의 사상을 알리는 활동을 펴기도 한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곳이 고향인 치바 토시치라는 한 일본인에서 시작됐다. 안이세가 수감된 리순 감옥의 간수였던 치바는 안이사의 인격에 감동, 그를 받아 고향에 돌아왔고 그에 의해 안이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의 숙모회와 법회를 잇게 한 것이다. 伊藤博文を、射殺をしたということでは、その射殺ということはいい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なぜにそうさせたかというのはやっぱり日本側だったということで、私はだからこそ旅順の韓国の韓国庁所長さんはじめ皆さんがやっぱり義士に対してすごい傾倒したことだ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일본의 지식인들 중에는 안이사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あるわけなんです。要するにところがですね、私これ 변호사, 대학 교수, 작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안중근 연구회는 일본에 흩어져 있는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를 서너 권의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いや韓国研究員に顔を出すようになって、韓国研究会研究員の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모임의 회장인 간호 변호사는 최근에 발견한 것이라며 소중하게 보관 중인 자료를 공개했다. 간호 변호사는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손끝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포장을 열어나갔다. 두 개의 상자와 다시 여러 겹의 포장에 쌓인 자료는 과연 무엇일까? 연구회가 공개한 자료는 안중근 의사의 가족 사진 한 장이었다. 안 의사의 부인과 두 자녀를 찍은 이 사진은 안 의사가 옥중에서 간직하다가 처형을 앞두고 일본인 통역관에게 전한 것을 최근에 경매를 통해 연구회에서 입수한 것이라고 한다. 안중근에 의해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일본에서 근대화를 이끈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일본 헌정기념관에는 이토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돼 있다. 90년 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발사한 6발의 탄알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총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근대적인 입헌 군주 제도를 확립한 인물이다. 따라서 총알 한 발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귀중한 유물로 보관되는 것이다. 이토의 고향인 야마구치현의 이토 기념관. 이토 히로부미는
1840년 하층 계급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분 질서를 극복하고 수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봉건 질서가 남아있던 일본에 근대화를 가져온 인물이었다. 1863년 영국 유학을 통해 유럽의 근대 정신을 배웠고 20대 나이에 도지사에 오르는 출세 가도를 달렸다.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은 타라입구, 즉 아시아에서 벗어나 근대화된 유럽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1871년 구미 사절단에 참가, 서양의 근대적인 입헌 군주제를 배운 이토호는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면서 초대 총리 대신에 임명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한 일본은 한국과 만주의 진출을 시도했고 그 중심에 이토호가 있었다. 이토의 팽창 정책이 가속화되자 안중근은 국권 회복 운동에 나선다. 1906년 3월 진남포에 학교를 두 곳 세우니 하나는 사무학교요 또 하나는 도니학교이다. 교무를 맡아 재주가 뛰어난 청년들을 교육했었다. (1907년) 정민년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와서 강제로 7조약을 맺어 황제를 폐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나는 급히 가족들과 이별하고 북간도로 가 동지들과 의거를 일으킬 모의를 하였다. 안중근이 연해주에서 일으킨 의병은 한국 최초의 해외 독립군 부대였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괴멸되자 안중근은 재기를 다짐하며 12명의 동지들과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동맹을 결성한다. 안중근이 의병 투쟁에 실패하고 재기를 다짐하던 무렵인 1909년 10월 이토의 만주 시찰 계획이 발표된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머물던 안중근. 이토의 만주 시찰 계획이 발표되자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 중이던 항일 한인신문 대동공보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대동공보의 편집인 이강, 안중근, 우덕순 등 우국지사 대여섯 명이었다. 이강은 이토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힘이 없어 어쩔 방도가 없다고 했다. 그때 안중근이 자원하고 나섰다. 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유격 특공대로 조직된 안중근과 우덕선, 조도선 일행은 거사 이틀 전인 1909년 10월 24일 하얼빈 인근의 차이지아 구역으로 향했다. 취재팀은 안중근 일행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취재팀이 찾아간 곳은 하얼빈 몸밑에 있는 차이지아 구역. 아, 여기가 채가구래요. 채가구 저 옛날 그 모습들입니다. 문두 옛날 러시아 현지인들은 이곳이 9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자 그때 저 나무 이자가 이런 90년 전 이곳은 러시아가 관할하던 지역이다. 대합실의 나무 의자도 러시아식 그대로라고 한다. 우리는 안이사 일행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옛날엔 지하실 여기 다 사람들이 자고 그럴 수 있는 저기
옛날 예. 기록에 의하면 안중근 일행은 하얼빈과 이곳 차이지하구를 작전 지점으로 정한 것으로 돼 있다. 그래.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 열차가 잠시 머무르는 이곳을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뭐 지키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는 관리인의 도움으로 안희사 일행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숙소를 촬영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쪽 칸이나 가지고 찍었지.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반지하 형태의 숙소가 이 나타났다. 광선에 지켜지겠어? 응. 그래. 야. 했다니까 이런 칸이 이 모양이지. 이 울 잘 찍어요. 야, 이런 지하실 이런 칸에서 잤다. 기록에 의하면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일행은 거사 이틀 전 이곳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은 것으로 돼 있다. 지금은 폐허로 남은 이곳. 안중근 일행은 바로 여기에서 거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을 것이다. (1909년 10월 25일) 안중근은 하얼빈에 미리 도착 이토를 기다린다. 거사 전날 저녁, 안중근은 하얼빈 공원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다. 이토를 사살하는 거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당시 안중근의 나이는 31살. 그가 교육 사업을 포기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나선 지 3년이 지났을 때였다. 청년 안중근은 하얼빈 공원과 송화강변을 거닐면서 거사를 앞둔 심경을 한 시에 담아 함께했던 동지 우덕순과 주고받았다고 전해진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역.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거사 당시 하얼빈은 국제도시로 만주철도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인 것은 마찬가지다. 안중근은 거사 당일 신문기자로 위장, 러시아 군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여관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귀빈실에서 이토의 도착을 기다렸다. (9시 30분) 이토를 태운 기차가 도착하는 순간 안중근도 플랫폼으로 향했다. 플랫폼에는 일본인 환영단과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다. 안중근은 러시아 병사들 뒤편에 섰다. 그리고 사열을 하기 위해 이토가 다가오는 순간 방아쇠를 당겼다. 안중근은 군인들과 출연객 사이로 지나가는 이토를 정확하게 맞췄다. 안중근 의사가 사용한 권총은 연해주 대동공보사에서 제공한 것이었다. 이토는 모두 3발을 맞았다. 한 발은 팔을 뚫고 가슴에 박혔고 나머지 2발은 가슴과 복부를 관통했다. 이토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토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립박물관에는 당시를 증언하는 유물이 남아있다. 비기역 당시 이토가 입고 있던 네이가 그것이다. 네이에는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토가 현장에서 즉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또 자세히 보면 당시 총알이 뚫고 지나간 구멍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토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극비리의 한일합방을 추진 중이던 일본 정부는 그 중심 인물이었던 이토의 사망 소식에 당황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령관, 사건 직후 일본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문서가 소장돼 있다. 이 문서들은 95년 비밀이 해제된 것으로 그동안 일부만 소개됐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자료다. 전송 제2523호의 명치 42년 10월 26일 오전 9시 35분 발 하얼빈 영사관이죠. 가와카미 영사 제12호 2등 방문공이죠. 20을 저격한 흉도는 이미 체포됐다는 말이지만 이건 러시아 측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무성은 사건 직후 하얼빈 총영사에게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 전문을 발송한다. 이는 사건 발생 5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하얼빈역은 당시 러시아가 관할하던 지역이었다. 처음 안중근 의사의 신병은 러시아에서 확보했다. 안 의사가 처음으로 끌려온 러시아 헌병대 사령부, 지금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우리는 내부 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재 이 건물은 중국 공안청사로 쓰이고 있어 내부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날 밤, 안의사는 일본 총영사관으로 이송됐다. 총영사는 즉시 외무성에 보고 전문을 발송했다. 흉도들의 예심 조사 중 이토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의를 해야 될 논지가 있기 때문에 헌병들 서너 명을 보내달라. 러시아 기차를 타고 보내도록 해달라. 사건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와 일본 관할로 나누어져 있었다. 일본 외무성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안의사를 자신들의 영사관으로 이송한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행위였다. 다행히 90년이 지난 지금도 안의사가 끌려갔던 현장이 남아있었다. 여관으로 사용 중인 이 건물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취재팀의 촬영을 끝으로 이 건물은 철거에 들어갔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서 그저 한편은 아주 세워놓으신 간단한 그 초대
이런 방역에다가 어느 방인지 모르죠. 이런 방에다가 이었겠죠. 이곳으로 옮겨진 안이사는 일본 검찰관에 의해 본격적인 취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신문 초기 안이사는 자신의 배우, 공모관계,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숨기는 등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허위 진술로 일관했다.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자 일본 외무성은 극비리에 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취재팀은 외교사령관 비밀 문서를 통해 당시 정무국장 구라지가 밀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의. 이 서류철은 구라지 정무국장이 여순에 출정하여 발송한 것을 접수한 서류이. 귀관은 즉시 여순에 출장하여 관동 도독부와 법원 당국자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조사를 수행 보고하기 바란다. 구라지 정무국장. 그는 한일합방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였다. 특히 한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한국통이었다. 외무성은 이토 피격 사건이 한국민을 자극 한일합방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해 구라지를 파견한 것이다. 구라지 정무국장이 리순에 도착할 무렵인 11월 3일, 일외무성은 안이사를 리순 감옥으로 이송한다. 리순은 도시 전체가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리순 감옥의 촬영은 현지인의 도움으로 어렵게 이루어졌다. 리순 감옥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지금은 항일기념공원으로 조성돼 중국인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옥 내부에는 당시 수감자들이 입었던 죄수복까지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리순 지역을 조차지로 빼앗았다. 일본은 이곳에 관동 도독부를 설치해 통치했는데 감옥도 그때 세워진 것이다. 리순 감옥은 일반 죄수들보다는 항일 투쟁을 벌였던 중국인, 한인들을 주로 수감하던 곳이다.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로 세력을 확대해가면서 항일 투쟁도 거세졌고 많은 항일 투사들이 이곳에 잡혀와 고문당하거나 살해됐다. 일반 수감실과 분리된 곳, 안중근 의사의 감옥은 이곳에 따로 마련됐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이곳을 안이사 기념관으로 조성, 당시의 유물들과 안이사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이송하면서 이 특별 감방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간수실을 설치, 특별 감시와 관찰을 했다. 신문은 미조부치 검찰관이 맡았다. 취조 과정에서
안이사가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사실들이 새롭게 확인되기 시작했고 미조부치는 이를 외무성에 보고했다. 응칠은 비범한 완력을 지녔으며 평안, 황해 및 노령에서도 완력에 의해 세력을 가지고 대중에게 경애받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07년 일제의회 군대가 해산되자 교육사업 대신 무장투쟁 노선으로 선회한다. 북간도 지역에서 안이사가 조직한 대한의군은 한국 최초의 해외 독립군 부대였다. 안이사는 자신이 이토를 죽인 이유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895년)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일, 을사조약을 맺은 일,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일, 한국의 산업을 침탈하고 국채 1,300만 원을 강제로 한국에 부담시킨 일, 국권을 회복하려는 한국 지사들과 가족 10여만 명을 죽인 일, 동양 평화를 깨뜨려 몇 억만 인종으로 하여금 장차 멸망을 면치 못하게 한 일, 또한 자신의 신경을 밝힌 글에서 이토 사살의 진정한 목적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동양 대세를 말하면 비참한 형상이 더욱 심하여 참으로 기록하기 어렵다. 이토우는 천하 대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잔혹한 정책을 써서 동양 전체가 장차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구라지 정무국장은 안중근 의사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보고를 올린다. 안중근이 흉행을 하기에 이른 것은 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안중근을 사형에 처하는 문제는 중대하므로 조속히 지시를 내려주기 바란다. 구라제 비밀보고를 접수한 외무대신 고무라는 사형 방침을 확인하는 답신을 띄웠다. 안중근의 범행은 극히 중대하므로 징악의 정신에 의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본국의 훈령을 접수한 구라지 정무국장은 곧바로 법원장을 만나 안중근 재판을 조속하게 매듭지을 것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무기징역 선고를 차단하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외무성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때는 재판이 시작되기 2달 전이었다. 12월 13일 구라지는 일본으로 귀국했다. 우리는 안중근 재판이 열렸던 리순 지방법원을 찾아갔다. 안중근 재판 당시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리순 법정. 지금 이 건물은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외관이 매우 낡았고 일부 구조가 바뀌었지만 재판 당시의 모습을 거의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재판은 리순 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1910년 2월 7일) 사건 발생 약 석 달 뒤 안중근 재판이 시작됐다.
관동 도덕부 리순 지방법원. 재판장, 검사, 변호사 모두 일본이 지정한 채로 재판은 시작됐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은 일본과의 전쟁을 벌이던 중에 적인 이토를 사살한 것이므로 일본 형법이 아닌 만국 공법에 의해 포로로 취급해달라며 재판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묵살됐고 재판은 3회의 심리와 한 번의 변론만을 거친 채 종결됐다. 7일 만에 끝난 재판에서 안중근은 사형이 선고됐다. 외교사령관 비밀문서 중에는 재판 종결 직후 리슨 법원장이 외무 대신에게 보낸 전문이 남아있다. 재판은 만족한 결과로 끝났다. 귀측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한다. 당시 안중근 재판을 보도한 영국의 더 그래픽지 기자는 이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었다. 그는 영웅의 월교관을 거머쥔 채 자랑스레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토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했다. 사형이 선고될 무렵 안중근은 자신의 사상을 담은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외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일일 불독서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 무렵 안중근은 동양 평화를 위한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지금 전해지는 동양 평화론은 히라이시 법원장과 안중근 의사의 면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정치서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청나라에게 빼앗은 리순을 한중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평화지역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는 등 동양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었다. 안 의사는 처형을 앞두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띄운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해 주십시오. 후일에 천국에서 기쁘게 또 만나 뵈었겠으니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사 당시 31살이었던 안중근. 그에겐 아내와 일남일녀의 자식이 있었다. 우리들은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천주의 안배로 배필이 되고 다시 주님의 명으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멀지 않아 주님의 은혜로 천당 영복의 땅에서 영원에 모이려 하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아내가 지어준 새하얀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오전 10시 교수형에 처해졌다.
아니세의 유해는 교수대 뒤편 이문을 통해서 죄수묘지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니세의 유해와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와 죽음은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 우리는 하얼빈에 살고 있는 노형령가 부부를 찾아갔다. 부인은 조선족, 남편은 한족인 이들 부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리민 천내이 부부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혁명가다. 리민 여사는 자신들이 항일 투쟁을 할 때 부르던 노래를 정리해 책으로 표현했다. 他是反革命。 그중에 안중근 추도가가 있었다.郑可敬、安中根，郑可敬、安中根，手持一藤杀身成仁，心头放记亡国恨。 世界人莫不敬佩，忠义魂，留名是情，留名情是千古不朽。谁肯竭忠不后尘？不后尘。 1930년대 중국인 혁명가들이 안중근 추도가를 불렀다는 사실은 이번 취재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我在六军当组织科长的时候，他们的教导队。所以啊，我说呀，安中根呐，在我的心灵里，是他起到了，燃烧了我革命的心头的火。如果说我参加革命吧，动机吧，从安中根那个时候开始的， 당시 중국의 신문에서는 안중근의 거사를 지지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고려의 원수는 곧 우리의 원수이다. 비록 한국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안중근의 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준내 부인인 등영추의 자서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안중근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했다는 것이다. 등영추 여사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남자의 역할을 맡고 남편 준래가 여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화민국 건국의 아버지 손문은 안중근이 순국했을 때 그를 위해 제문을 짓기도 했다. 안중근의 공적이 삼한과 만국을 돕고 백세와 춘추에 빛나리라. 우리는 1930년대 일본에서도 안중근의 사상을 조명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공론이라 해서 말이죠. 일본의 그 공국주의 시대
중앙공론지는 지금도 발행되는 잡지로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읽히는 책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1930년대 발간된 중앙공론에서 우리는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화육년 그러니까 1931년. 아, 1931년. 예. 11년에 여기 이렇게. 예. 아, 여기에 이것은 안중근이라는 제목의 희곡 작품이었다. 단이 조지라는 이런 거네. 이게 실제 공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작품은 안중근의 행적과 심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묘사하는 등 1930년대 일본에서도 안중근 의사에게 관심을 가진 지식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일본 사람들도 이 작가의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몰랐죠. 이 작가 자신이 안중근 의사의 그 행동을 빌려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여기서 암암리에 표현했다는 뜻이 있죠. 안중근의 거사 2달 뒤 발행된 신문. 여기엔 안중근이 일으킨 반향을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안중근의 사진 판매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외교사령관 비밀문서에서 확인된 순국 이후 한국 동양 보고서. 당시 민중들에게 전해진 안중근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안중근의 사진을 품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안중근의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했으며 순국한 지 20일 만에 안중근의 전기가 발간되어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에도 영향을 주었다. 1909년 이재명 의사의 이완영 암살 기도 등 각지에서 무장투쟁 열기가 일기 시작했다. 첫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해외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 중국 각 신문에 크게 보도가 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을 단결시키고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하와이에서 그 아주 힘들게 노동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조그만 그 돈이지만 성금을 모아가지고 안중근 의사 변호 비용으로 이렇게 버릴 정도로 큰 그 관심을 불렀다는 점에서 그 구심점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안중근 의사 의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크게 그 국내외에서 그 고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중요한 의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 한인들에게 끼친 영향이다. 1911년 하와이의 한인들이 발간한 안중근 전기. 내용 중에는 안중근 의사 변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와이 한인들이 모금을 한 내역이 기록돼 있다. 구한 말, 가난을 피해 하와이까지 이주해 간 한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호놀룰루와 오아우 지역을 중심으로 1900년대 초반부터 한인회를 결성하고 고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을 모아 당시로서는 막대한 액수였던 1,700원을 송금했다. 취재팀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 중인 자료에서 그동안 이름만 전해져 왔을 뿐 내용은 몰랐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냈다. 이게
불량단 관계 잡건, 조선인해부, 신문 잡지. 일본 외무성이 동양보고를 위해 모은 자료 속에 수록된 잡지 애국콘. 여기에 이제 이 서류 첨부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잡지 애국콘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제목만 전해져 왔던 안중근 추도가와 우덕순가가 실려 있다. 할빈 저자 아침날에 할빈 시장 아침에 대한국민 대표로다. 육혈포성 굉장하니 영웅일세 나라 위에 바친 몸은 만고 영웅 아니사라 죽어서도 영광이라. 이것이 이제 우덕순가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덕순과 이제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그 의거를 앞두고 함께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도다. 원수 너를 만나도다. 너를 한번 만나려고 일평생에 원했건만. 거사 전날 안중근 의사와 우덕순이 지었다는 노래. 그 곡조는 무엇이었을까? 직업 티처. 한 독일인 학자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어디서? Königsbrück. 1917년 독일인 학자가 제록한 노래 가운데 안중근과 우덕순이 지었다는 노래가 있다는 것이다. 귀족 양반. Die Lieder befinden sich auf Schallplatten in einem alten Archiv in der Berlin-Humboldt-Universität bis heute. Sie waren lange verborgen, verschwunden und sind nicht öffentlich zugänglich. 안중근과 우덕순이 지었고 해외 한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독일의 대학에 보관되게 되었을까? Eine Edison-Walze. Hier. 원곡은 1910년대에 제작된 원통형으로 녹음돼 있었다. Die Platten sind in diesen speziellen Schränken untergebracht. 그 곡을 다시 LP 레코드에 옮겨 보관 중이다. The Institute for Sound Research. University Berlin. Musik Recording. Nogum. Triumph Song. 연구소에서는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녹취했는지를 기록한 서류가 남아 있었다. 서류에는 1917년 3월 안스테판이라는 한인 출신 러시아 병사에게서 제록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러시아에 살던 안스테판이라는 한인이 러시아군으로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다. 노래는 민족음악을 연구하던 독일인 밀로 교수에 의해 우연하게 제록됐다. Ein Soldat, Herr An, er heißt auch An, sagte, ich singe ein Lied von An Ong Chil. An Ong Chil ist Anjungun oder christlicher Name An Thomas, denn er war getauft. Und man sagte, bitte singen Sie. Und der Soldat sang 2 Lieder, die von An Ong Chil Anjungun sind. Wir wissen nicht, ob diese Liedtexte wirklich von Anjungun sind, was aber nur der Soldat sagte, das ist ein Lied von Anjungun.
일본 센다이 다이린지 법당에는 안이사와 어떤 일본인 부부의 영정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지바 씨는 생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중근 의사에게 절을 올렸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부인이 안이사를 모셨다. 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바 씨의 생가가 있다. 지금 지바 씨 생가에는 조카가 살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9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 의사가 수감된 리순 감옥의 헌병 간수였다. 안이사의 인격에 감동을 받은 지바 씨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이사의 유묵한 점을 받았고 고향에 돌아온 뒤 안중근 의사를 집안에 모셨던 것이다. 도시종지は終戦をならばその話はあったんだけどもさ、そういう人と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全然私たちも知らなかったしね。ただ何の偉い人だってことは聞いておったけど、あれ仏壇に家を飾ってね、朝晩拝んでたのを見てね。ただこの人はどこの人とかどういう人だってことは全然分からなかったわね。 안중근이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의 사상 때문이다. 지역 안보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그의 평화론의 핵심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미 90년 전에 동양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동양 평화론을 그냥 이상적으로 이렇게 내세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순대련 같은 것을 자유시로 만들어라든지, 그 다음에 동양을 위해서 공동 금융 구조를 만들어라든지 하는 실질적인 방안까지도 그 짧은, 그러니까 그가 제시한 동양 평화론은 아마 5분지 1밖에는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간의 유대와 또 국제 간의 그 국제 질서의 평화가 더 요청되는 이 시기에 안중근 의사의 그런 동양 평화론은 특히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또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해서 정말 예언자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안중근을 말하는 이유는 그의 위대함 때문만은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꿨던 간절한 염원이 아직 우리 민족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